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었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으니 이제 정말 연말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미코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361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볼까요? 다트를 보니 여러 이슈들이 있네요. 기존 분석처럼 역순으로 보면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코의 공시들은 시간순으로 각 이슈들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20년 1월부터 하나씩 봐보면 될 것 같은데요. 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보이네요. 보시면 기업 분할로 인해 대표가 변경되는 것이니 염은원 대표가 분할된 법인으로 가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법인을 분할하고 대표로 가시는지 봐야 할 텐데 여기 바로 분할 중 요보고서가 있네요. 보시면 물적 분할이라고 나와 있죠. 물적 분할은 사업부를 독립법인으로 떼어내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두는 것이죠. 이렇게 떼어내는 법인은 미코세라믹스이고 분할로 인해 자산 부채 등이 나뉘어지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염은원 대표는 미코세라믹스의 대표로 가셨겠죠. 이렇게 분할된 후 미코세라믹스의 운영을 살펴보면 3페이지에 유상증자 공시가 있는데 74만 7,126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216억을 조달했음이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주는 3자에게 배정했는데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코세라믹스의 제품 기술력이 좋은가 보네요. 전략적인 투자의 형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군요. 이렇게 사업부를 분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삼성전자의 미코세라믹스 지분 취득으로 인해 100% 지분의 미코 지분은 깎이게 되었겠네요. 이후 미코세라믹스 관련 이슈가 또 있는데 이 페이지로 가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공시가 있죠. 미코가 시설 및 운영 용도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미코세라믹스 주식 중 97만 7,011주를 처분하여 311억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처분 대상은 나와 있지 않네요. 사업부를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떼어내고 미코세라믹스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미코는 구주를 처분하여 자금을 확보한 것이죠. 따라서 미코세라믹스의 총 주식수는 분할 당시 400만 주에 74만 7,126주의 신주가 더해진 474만 7,126주이고 이 중 302만 2,989주는 미코가 가지고 있고 또 74만 7,126주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으며 처분한 97만 7,011주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내년 미코세라믹스의 감사보고서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5페이지로 가보면 전환사채 공시가 보이네요. 보시면 11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인데 빵빵채권으로 200억의 자금을 조달한 것을 알 수 있죠. 전환청구 기간을 보면 이미 보통주로 전환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네요. 또한 콜옵션은 30%이니 전환사채로 전환 가능한 주식수의 70%만 전환이 가능하겠죠. 고채산화물 연료전지의 캐파 확장 목적, 그리고 소재분말 시설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 또 사업다각화 비용을 위해 자금을 조달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투자에는 린드먼 아인베스트먼트가 14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참여했었군요. 앞서 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 기간이 6월이라고 했는데 전환청구 가능 기간이 되자 린드먼 투자조합 14호는 두 번에 걸쳐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량 전환했습니다. 200억 중 80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전환하여 미상환 전환사채가 120억 남게 되었는데 이후에 린드먼이 또 60억을 전환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미상환 전환사채는 60억이 남게 되었죠. 이 11회차 전환사채의 콜옵션이 30%이므로 린드먼은 투자한 200억 중에서 콜옵션을 제외한 70% 물량인 140억을 모두 전환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미코가 11회차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콜 권리를 미코네트웍스에게 지정했음이 보이고 이후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를 보면 미코네트웍스가 부여받은 11회차 전환사채의 콜 권리를 행사했음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현재 11회차 전환사채의 잔여 물량은 미코네트웍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미코는 한 번 더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3페이지로 가보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있죠. 보시면 12회차 전환사채인 것이 보입니다. 빵빵채권으로 125억의 자금을 조달했었고 16,348원의 전환가액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76만 4,619주입니다. 최저로 조정될 수 있는 조정가액은 13,896원이고 콜옵션은 40%네요. 12회차 전환사채는 아직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아니군요. 미코는 이렇게 조달하는 125억을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할 거라고 밝혔고 이 자금은 또 린드먼 아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했으며 이번에는 12호 투자조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회차 전환사채는 이후에
두 번의 전환가액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14,237원까지 조정되었으니 최저 조정가액인 13,896원까지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전환 가능 기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채권의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전환사채로 투자한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의 물량을 살펴보려면 1페이지에서 린드먼의 최근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11회와 12회 전환사채로 투자한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가 11회차 전환사채를 전환하고 매매도 했으니 현재 보유 주식 수가 이렇다고 나와 있네요. 이 보유 주식은 당시 린드먼이 보유하던 11회차 전환사채의 콜물량 약 63만 주, 그리고 전환하지 못한 12회차 전환사채 88만 주가량, 그리고 13호, 14호가 보통주로 전환한 이후 매도하여 남은 보통주를 합친 물량입니다. 이렇게 11회, 12회차 전환사채의 발행과 현재 보유 상황까지 봤으니 다시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쌉페이지로 가보면 또 회사 분할을 결정했었군요. 보시면 이때도 물적 분할로 분할하는 방법을 했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어내어 미코파워라는 법인을 100%자 회사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이후에 미코파워와 관련된 직접적인 공시는 없지만 간접적인 공시를 찾을 수 있는데요. 1페이지를 보면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보이죠. 보시면 미코가 420억의 자금을 HJ로 삼호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는 내용인데, HJ로 삼호투자합자회사는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의 지분 80%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미코가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합자회사에 420억의 자금을 출자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코가 간접적으로 인수하려는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은 최근 한국남동발전과 수소연료전지 국산화협업을 맺었습니다. 남동발전은 국내 최초 8.35MW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상업운전하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 분사한 미코파워의 수소연료전지 국산화 기술 적용과 관련된 사업 움직임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코가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취득하는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과 미코파워를 통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도 꾸준히 보이네요. 좋죠. 이제 또 3페이지를 봐보면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2개 보입니다. 이 공시들은 둘 다 스페클립스라는 법인에 주식을 취득을 한 공시입니다. 미코가 스페클립스에 차례로 30억과 80억을 투자했었네요. 이후 미코는 스페클립스에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1페이지를 봐보면 여기 타법인 취득 결정 공시가 또 보이는데 미코가 스페클립스에 40억을 추가로 투자했죠. 스페클립스가 어떤 회사이길래 미코가 3번에 걸쳐 투자를 해서 관계사로 두었을까요? 찾아보니 스페클립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암 진단을 하는 기업이군요. 현재 미코그룹은 분자진단, 면역진단 등 체외진단 기술을 가진 미코바이오메드를 관계사로 두어 바이오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스페클립스도 관계사로 추가하여 바이오 사업, 특히 진단 쪽에서의 시너지를 내려는 것 같네요. 미코가 여러 사업들을 확장하려는 모습이네요. 미코세라믹스는 분할하여 키우고 있고 미코파워도 분할하여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또 미코바이오메드와 시너지를 내려고 스페클립스도 취득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금조 달 공시도 있고 주식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도 있고 지분 취득 처분도 있는 등 공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자,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공시들은 모두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3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보고서 클릭. 미코는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안성시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은 2002년에 했었군요. 그리고 종속회사를 보면 이렇게 10개의 종속회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대부분 반도체 공정용 사업을 하고 있군요. 종속회사가 10개나 있어서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표는 종속회사의 종속회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개통도로 보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죠. 이렇게 됩니다. 미코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3곳입니다. 물적 분할하여 아직 지분 이석이 되지 않은 미코파워, 물적 분할하여 지분 이석이 이루어진 미코세라믹스, 그리고 코미코가 있는데, 코미코가 여러 해외 법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코가 이러한 손자회사들을 간접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미코의 종속회사는 총 10곳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종속회사는 3곳, 종속회사의 종속회사는 7곳으로 보면 됩니다. 그 외 출자한 법인을 봐보면 바이오 산업을 하는 관계사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와 진단 쪽에서의 시너지를 위해 3번의 지분 취득을 진행한 스페클립스, 그리고 미코파워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여러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특수목적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종속기업들만큼이나 모두 사업적으로 중요한 관계사이겠네요. 이번에는 총 주식수를 봐보면 우선주는 없고 보통주로만 3,278만 6,725주가 있습니다. 참고로 액면가는 500원이죠. 그리고 이러한 총 주식 중 자기 주식은 150만 4,940주가 있군요. 앞서 공시들에서 신탁 체결 공시가 꽤 있었는데 미코는 꾸준히 신탁 계약을 통해 자기 주식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주식 취득은 여러모로 참 좋은 수단이죠. 이제 주식 소유 현황도 한번 봐보면 전성규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고 배우자분도 보이고 대표이사분도 소량 가지고 있으시네요. 여기 보면 미코네트웍스도 있는데 앞서 최대 주주인 전성규 회장이 콜 권리를 부여한 회사죠. 미코네트웍스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최대 주주인 전성규 회장이 운영 혹은 전성규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회사인가 보죠. 미코네트웍스는 63만 주의 콜 권리를 인수하여 10월에 콜 권리를 행사했으니 현재 이러한 보통주에도 63만 주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미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이 높지는 않네요. 따라서 매번 자금 조달할 때마다 콜옵션을 끼고 종종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보완하고 있겠죠. 이렇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니 배당을 많이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최근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많이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앞으로도 배당 등의 회사 자금 유출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며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의 주요 주주는 없습니다. 이제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미상환 매자닌을 봐보면 앞서 봤던 11회차 전환사채와 12회차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11회차 전환사채는 린드먼 투자조합에서 전량 전환했고 이는 나머지 콜옵션 물량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콜옵션 물량은 미코네트웍스가 취득했고 아직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12회차 전환사채 또한 린드먼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가액과 전환가능 주식수가 조정되었고 내년 초부터 전환가능 기간이 되겠죠. 또한 미코의 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가 발행한 신주인 수권부사채도 있네요. 미코세라믹스가 BW로 250억을 조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도 린드먼 아시아 쪽이 참여했네요. 콜옵션은 30%죠. 신주인 수권부사채의 경우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고 추가로 신주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175억만큼을 행사했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콜옵션 물량을 제외하고는 부여받은 신주인 수권을 모두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주인 수권 행사 권리는 75억에 대한 것만 남아있고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미코세라믹스의 최대 주주가 본인에게든 미코에게든 누군가에게 지정하겠죠. 정리해보면 미코세라믹스는 물적 분할되어 400만 주를 가진 100%자 회사로 설립되었고 이후 삼성전자의 투자로 474만 7,126주가 되었고 또 미코는 97만 7,011주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린드먼도 BW로 250억을 투자했고 175억에 해당되는 70만 주를 신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주식수는 544만 7,126주가 있는데 미코의 지분은 302만 2,989주로 55.5%를 가졌고 삼성전자는 74만 7,126주를 또 린드먼 쪽은 70만 주를 그리고 기타로 97만 7,011주가 있는 상황이며 75억에 해당되는 30만 주의 콜옵션 물량을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 수권도 남아있죠. 따라서 앞서 개통도에서 봤듯이 현재 미코의 미코세라믹스 지분이 55.5%까지 희석된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미코의 별도 기준으로 봐보죠. 이런저런 변화들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금융자산들을 처분하고 투자부동산도 처분하고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모습입니다. 앞서 공시들로 살펴본 것들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러한 변화에는 분할 신설된 미코파워로 이전되며 생긴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출 채권은 증가하고 재고자산은 감소했는데 막상 미코의 매출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수율은 안 좋아지고 재고자산 회수율은 좋아진 것일까요? 여기서는 또 미코파워에게 이전한 내역을 봐야 합니다. 미코는 분할되는 미코파워에게 재고자산을 이전했지만 매출 채권은 이전하지 않았죠. 따라서 미코의 재고자산 감소는 재고자산 회수율이 좋아져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미코파워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코의 매출 채권은 증가했고 미코의 재고자산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하니 순운전자본 흐름이 좋았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부채 쪽도 보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부채 쪽에서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분할된 미코파워로 이전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차입금을 늘린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자본을 봐보면 지속되는 자금 조달과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증가했고 또 이익잉여금도 증가했네요.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으로 순이익을 벌어들이나 보군요. 자금 조달 외에도 이런 이익이 자기자본 증가에 더해졌겠죠. 따라서 미코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은 상당히 탄탄하네요. 그러면 이제 손익을 봐볼까요? 역시 별도로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으로 돌아섰군요. 이렇게 별도 실적이 개선된 것은 미코의 사업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순손실이 지속되던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 사업을 자회사인 미코파워로 떼어낸 이유가 커 보이네요. 따라서 별도 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에 특히 기타이익과 지분법 평가이익이
더해졌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훨씬 더 증가된 모습이죠. 여기서 기타 이익은 3월에 미코가 가진 미코세라믹스의 지분을 처분하며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분법 평가이익은 미코가 투자한 종속회사와 관계사로 인한 손익입니다. 미코가 가진 지분만큼의 평가손익이죠. 보시면 자회사인 미코파워가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 관계사인 미코바이오메드를 비롯한 여러 관계사들도 손실을 보지만 코미코와 미코세라믹스가 큰 순이익을 내고 있어서 미코의 영업이익의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의 평가이익이죠. 이렇게 미코는 투자한 법인들의 손익이 영업이익으로 더해지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미코세라믹스의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 변화를 보면 우선 작년에 별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이익을 내던 사업부를 미코세라믹스로 떼어내었기에 별도 실적에서의 큰 감소를 보여준 것이겠죠. 이렇게 20년에는 미코세라믹스를 떼어내어 별도 실적 규모가 크게 줄게 되었고 또 순손실이던 연료전지 사업으로 인해 적자를 보았으나 앞서 본 21년 사업에서는 순손실을 보던 사업부를 미코파워로 떼어내었기에 흑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미코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코미코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내고 사업 확장을 해서 꾸준히 연결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종속회사의 손익은 지분만큼 꾸준히 미코에게 귀속되고 앞으로도 계열사들의 성장으로 인해 지분법 손익은 더욱 증가되어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미코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미코그룹은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코미코와 코미코의 거의 모든 종속기업들은 반도체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세정, 코팅 사업을 하고 오늘 다루는 미코와 분할한 미코세라믹스 그리고 코미코의 손자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사업을 또 최근 떼어낸 미코파워는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 사업을 하죠. 전체적으로 미코는 세라믹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미코의 반도체 부품은 세라믹 소재들이고 또 미코파워가 하는 고체산 화물 연료전지도 다양한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라믹 연료전지로 불리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세라믹 기술을 가진 미코의 각 그룹사들이 하는 사업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 코미코의 세정, 코팅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부품 사업이네요. 또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도 소량 잡히는군요. 전년 대비 각 사업부의 변화를 잠시 봐보면 모든 사업부가 좋아지고 있네요. 세정 및 코팅 사업의 실적 증가는 코미코의 성장, 부품 사업의 실적 증가는 미코세라믹스의 성장이 주요 원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부도 매출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군요. 물론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의 성장은 향후 미코에게 큰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사업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코와 미코세라믹스가 하는 부품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의료 장비에 쓰이는데 특히 반도체 전후 공정의 각 장비들에 적용됩니다.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가 있죠. 특히 저희가 앞서 미코세라믹스의 3자 배정으로 삼성전자가 참여하여 지분을 취득한 것을 봤으니 미코와 미코세라믹스의 반도체 부품 사업은 인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특히 삼성전자와 세메스 같은 삼성전자양 공급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군요. 이러한 전략적인 관계는 참 좋죠. 그리고 코미코가 하는 세정 코팅 사업도 주로 반도체 산업에 속합니다. 반도체 공정의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오염을 제거하고 특수 코팅으로 내식성을 증가시켜 결국 고객사의 생산 수율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코미코의 고객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인텔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따라서 코미코가 여러 종속회사를 통해서 여러 글로벌 고객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법인을 각 지역에 위치해 놓았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코파워가 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사업이 있는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해질 종류에 따라 각 연료전지가 분류되죠. 먼저 1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경우 저희 채널에 다룬 기업 중 비나텍이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인 MEA와 촉매, 지지체 사업을 하고 캐파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비나텍의 이러한 부품이 PMFC 연료전지에 쓰입니다. PMFC 연료전지를 하는 대표 기업으로는 GS칼텍스에서 분사한 SP올셀이 있죠. 그리고 2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인산형 연료전지는 또 저희 채널에 다뤘던 진성TC가 두산퓨얼셀의 독점으로 압력판과 매니폴드를 공급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두산퓨얼셀의 연료전지가 PAFC 연료전지입니다. 두산퓨얼셀은 3세대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양산을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미코파워가 하는 연료전지 사업이죠. SOFC 연료전지는 세라믹을 촉매제로 하여 가열된 세라믹의 LPG, LNG의 연료를 반응시키고 수소를 얻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들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실현으로 인해 연평균 약 35%의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연료전지들 중에서도 차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 SOFC 연료전지가 발전 효율이 가장 높고 활용 범위도 가장 넓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코파워는 이러한 성장성을 가진 SOFC 연료전지에 1MW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고 또 핵심 부품인 스택도 내재화했습니다. 이렇게 SOFC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과 완제품에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니 외부의 의존도가 낮겠고 가격 경쟁력 및 기술력에서 미코파워가 경쟁력을 가졌겠네요. 게다가 미코파워는 이러한 스택을 모듈화하여 고출력화하는 기술도 갖추고 있어서 점점 제품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미코파워 SOFC 연료전지 시스템의 제품명이 TUCY인데 이 경량 제품의 KS 인증과 신제품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 스택의 모듈화를 통해 8경량 제품의 설계 단계 검사도 합격했죠. 내년쯤 8제품의 KS 인증도 완료되면 건물용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기에 국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보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미코파워는 이렇게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까지의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1MW의 생산 캐파를 23년 10MW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택을 모듈화하여 더 큰 용량의 제품들도 개발하고 있죠. 최근 미코파워가 pre-IPO의 형태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미코세라믹스처럼 미코파워도 점차 사업을 확대해가기 위함이겠네요. 이렇게 미코와 종속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봤는데요. 의외로 관계사인 미코바이오메드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미코는 현재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가졌고 실적의 경우 미코 별도로 흑자 전환했지만 이는 손실을 보던 사업부를 떼어낸 영향이 크고 미코 별도 실적은 큰 변화 없는 모습이네요. 앞으로도 미코 별도 실적은 유망한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내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은 없겠지만 꾸준히 이익은 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코미코와 미코세라믹스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들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으니 미코가 가진 지분만큼의 이익이 반영되며 미코의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종속회사들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에 사업 평지주 회사의 형태로 나아가는 미코가 여러 계열사들의 신사업을 확장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여러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미코가 낮은 지분을 방어하기 위해 주로 메자닌의 형태로 자금 조달을 했어서 리픽싱도 있었고 또 차익 물량으로 인해 주가에 좋지 않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11회차 전환사채 물량은 거의 모두 정리되었고 12회차 전환사채도 린드먼의 그간 행보를 볼 때 전환 청구가 능기간이 되면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전환가액보다 현주가가 낮으므로 이런 부분의 부담은 다소 줄어드는 상황이겠네요. 자금 조달로 인해 재무도 안정되었지만 이제는 주가적으로도 자리가 잡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 큰 성장성을 가진 3세대 연료전지에서 미코파워의 기술력이 참 대단한데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8경량 제품의 KS 인증과 매분기 실적 변화를 보며 캐파 증설 과정을 지켜보면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미코파워는 점점 미코그룹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겠군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미코는 별도 사업보다는 종속관계회사 사업의 중요도가 더 크기 때문에 특히 코미코, 미코세라믹스의 안정적인 성장이 더 크게 작용하겠고 꾸준히 코미코, 미코세라믹스를 지켜봐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미코파워의 성장은 미코에게 큰 가치 상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잘 지켜봐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손익 구조를 가진 미코가 그룹사들을 통해서 그리려는 성장을 해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는데 별일 없으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되네요.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